대장동 의혹의 핵심,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 두문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해준 혐의로 김 씨의 측근 2명, 최모 씨와 이모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다라는 그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정서가 이 대표 측에게 돈을 챙겨주기 위한 명의신탁 약정서로 확인이 된다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본인이라고 했던 김만배 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김 씨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릴 이 신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검찰이 천화동인 1호 명의신탁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거 이재명 측에게 차명 지분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몫의 명의신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고 표면적으로는 이대로만 보면 1호 지분 일부가 남 변호사의 숨은 지분이라는 의미이지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장동 일당끼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가려는 돈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있고 특히나 이 약정서가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428억 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웠던 것은 맞지만 실상은 앞서 약정서 작성을 종용한 적이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측이 428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치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남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 대장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민간 수익자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끼리는 지분 관계 정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명의신탁까지 해서 천화동의 4호 소유주, 이미 4호 소유주로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기로 한 남욱 변호사에게까지 몫을 더 챙겨줄 이유가 없고 남 변호사도 차명 지분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약정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미행 변호사님 어떻게 기사 좀 보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이 세 사람이 지금 여기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김만배 씨가 있고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에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일단은 428억을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돈을 주려면요. 저수지에다가 돈을 일단은 묶어놓은 거잖아요. 천화동인이라는. 네. 그러면 그 저수지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서 만들어서 빼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돈 좀 달라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이래가지고 그 유동규 측이나 그다음에 그 정진상 쪽에다가 김용 쪽에다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현금으로 만드는 게 지금 세상에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입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 이름으로 만약에 명의신탁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해갖고 재판에 걸 수가 있어요. 이게 명의신탁이 진짜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기브업. 오케이, 명의신탁. 그럼 그 돈은 현금으로 줘도 떳떳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현금을 저수지에서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아마 검찰 측에서 이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국경 대면 어떻게 보십니까?
추측성 기사가 뭐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검찰발 추측성 기사인 것이죠. 이 문제는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녹취록에서 보면 유동규 씨의 지분으로 일정 부분이 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만약에 이 약정서가 명의신탁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 유동규 씨의 일부 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혹은 정진상, 김용 함께하는 어떤 그 공동의 지분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동규 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측 차명 지분이라기보단 만약에 이것이 차명 계좌다라고 하면 유동규 씨의 차명 지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개 피우듯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유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검찰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글쎄요.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 색깔이 씌워져 있고 이재명을 여론으로 포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아마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법원에 가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이 김만배 씨가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외에도 타운하우스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려던 그 땅 부지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KH그룹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남산 하얏트 호텔, 남산 하얏트 잘 어딘지 아시죠? 그 호텔 땅의 주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게 KH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H그룹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신문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가 KH그룹과도 얽힐 뻔한 일이 있었다. KH그룹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확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 그리고 KH그룹은 2019년 12월부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과 부지를 소유했는데 이 김만배 씨가 하얏트 호텔 부지에 타운하우스 건설 분양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 자체도 무산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KH그룹이 소유한 땅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 사업을 접었을까? 혹시 일종의 대가로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하고 KH그룹의 배상윤 회장하고의 연결고리. 왜냐하면 직접 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구속 기소된 그 최모 씨 이제 김만배 씨의 그 은닉 재산을 숨겨준 것으로 네. 구속 기소된 그 사람은 쌍방울 부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과 KH그룹이 워낙 경제 공동체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 줬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김만배 씨로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KH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하얏트 호텔, 저게 하얏트 호텔의 그 주차장 부지라고 그래요. 네네. 그거 굉장히 넓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타운하우스를 하면 그게 강남권을 딱 조망하는 굉장히 좋은 타운하우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이제 그 시도를 했다. 근데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그 김만배 씨가 KH그룹과의 연결고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간에 누군가가 다리를 놔줬을 수 있다.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반론 해도 됩니까? 말씀 보면은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저는 용산에도 우리 대표와 이름 동명이인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잘못하면 말씀하십니까? 예, 그쪽도 수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털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이름만 나오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도 무슨 대장동 일당이 안양에 있는 탄약고 무슨 개발
거기도 네. 부지 개발 사업에 있다고 검찰발 기사가 나왔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뭐 의혹 제기됐다가 이거는 또 뭔가 싶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 그룹이 또 쌍방으로 연결돼 있다. 한 1년 넘게 계속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뒤지다가 안 되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대북 교류 사업 뭐 이런 걸 또 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한 야당 대표를 향해서 또 간 개인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찾아보겠다. 아니 뭐 찾아보세요. 없으니까 계속 이쪽 해보다 안 되니까 저쪽으로 하고 이쪽 안 되니까 또 다른 별건 수사 가는데 해도 좋습니다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다른 수사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앞서- 다른 수사 해야죠. 네,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신문의 보도와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